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은입니다. 앞에서 안전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안전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이제는 안전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 질문은 리더는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로 정했습니다. 조직의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로 안전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안전이라는 특정 분야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조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리더만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안전문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리더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때 리더란 하나의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될 수도 있고 공장장, 부서장, 팀장 등 하위 조직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경영진과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이 안전문화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문화와 관련된 100개가 넘는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이 안전문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조직에서 리더들은 작업장 안전을 위한 노력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안전 규정과 절차가 현장에서 실천되는지를 감독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더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행동하려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놔도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비자발적인 모습에 답답함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리더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 코칭 리더십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상담 기법에 바탕을 둡니다. 중독 치료 분야에서 시작된 상담 기법으로 행동 변화에 수동적인 사람들로부터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한 대화의 원리와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기법은 안전뿐만 아니라 리더라면 어떤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리더는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강의 자료를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안전문화와 관련된 100개가 넘는 선행 연구를 통합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리더십이 안전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대화의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동기 강화 상담의 대화의 단계와 기술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동기 강화 상담은 중독 치료에서 나온 상담으로 이제는 건강관리, 학습, 리더십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독 치료의 내담자들이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어떻게 하면 이 내담자들의 자발성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상담 기법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동기가 없는 사람도 숨어있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전혀 할 생각이 없었던 일들도 주위에서 그 일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바뀌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의 선생님 또는 주위에 우리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말하는 습관 속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동기를 일으키고 또 지시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좌절시키지 않는 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오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동기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안전규정이 절차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률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가운데 상대방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하는가가 동기강화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상대방의 양가감정입니다. 양가감정은 마치 여러분들이 시소를 탈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어떤 행동 변화를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시소를 타듯이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운동을 일주일에 3번을 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또 한쪽 마음에서는 실제로 운동을 할 때가 되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또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양가적인 반대의 감정들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문화 리더십에서 왜 중요할까요? 안전행동도 이러한 양가감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안경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또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 뒤에는 이 보안경을 안 써도 이 작업장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는 일을 빨리 마치고 싶거나 또 익숙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고 싶지 않은 마음과 쓰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더가 중요하게 해줘야 하는 것은 이 양가 감정의 모든 측면들을 다 듣고 물어주는 것입니다. 이 양가 감정을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쓰지 못하는 이유를 함께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쓰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동기 강화 코칭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가 본인을 그 분야의 전문가 또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듣는 즉시 모든 것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동의하고 그런 식으로 바꿔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들은 보통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보면 자동적으로 경고하거나 훈계하거나 지적을 하는 경향성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것을 교정반사라고 부릅니다. 교정반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릎 아래에 망치로 살짝 이렇게 쳐보시면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건 간에 무릎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런 것을 교정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런 것을 보는 순간 저절로 자동적으로 경고하거나 훈계하거나 지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교정반사를 리더들이
본인이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기 강화 코칭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런 교정 반사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에서의 대화의 단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관계 형성하기, 그리고 초점 맞추기, 유발하기, 계획하기의 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 계획하기의 단계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 강화 상담적인 기법은 관계 형성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계획은 리더의 계획이지 구성원의 계획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관계 형성하기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구성원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 자체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고받는 좋은 상호작용, 또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 형성하기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떤 부분이 재미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지, 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회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답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초점 맞추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안전문화에 대한 대화를 구성원들과 이루어가는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지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작업장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구성원에게 던져서 구성원이 여러 가지 안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주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슨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유발하기 단계인데요. 이 유발하기 단계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구성원이 변화에 대한 동기가 숨어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숨어있는 수면 아래에 이 변화에 대한 동기들을 잘 리더가 캐치해내서 그 캐치해낸 것들을 거울로 비춰서 돌려주듯이 반영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단어들은 DARN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D는 desire, 바람이고요. A는 ability, 능력이고요. R은 reason, 이유이며 N은 need, 필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 능력, 이유, 필요성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캐치해서 이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대방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보통 상대방이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달라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에서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묻거나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A는 ability는 상대방이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 또는 이전에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전문화 규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이라이트를 해서 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 안전문화 규정을 지킬 때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있는 이득, 장점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지키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울로 돌려주듯이 다른 말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성은 이것은 개인적인 이득이라든지 어떤 장점이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필요성도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상관없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다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캐치해서 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도와 자신감 척도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특정 안전 규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중요도 척도를 사용해서 그 중요도의 수치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이 3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상대방은 낮다는 의미에서 3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지만 리더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일까요?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 0과 1과 2에 이 숨어있는 동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왜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3일까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변화에 대한 동기보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아래 자신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특정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봤을 때 만약 상대방이 3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왜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3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그것에 숨어있는 본인의 자신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3에서 4나 5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주면 상대방은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또 어떻게 하면 본인의 동기가 증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인데요.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도 리더들이 리더의 계획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스스로의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구성원에게 물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첫 단계를 잘 설정하는 것, 그것을 구성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일에 대한 중압감을 덜어주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동기 강화적인 대화의 단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대화의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리더로서의 역할이 누구를 끌고 가거나 또는 뒤따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 안내하는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대화의 기법들이 아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린 질문은 닫힌 질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닫힌 질문이란 예를 들어 이 안전규정이 중요한가 아닌가를 물었을 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닫힌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안전규정이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이때 이렇게 심리적인 공간을 열어주는 질문들, 그것을 열린 질문이라고 하고 이 상대방이 이런 열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대답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정하기는 예를 들어서 구성원 중에 보안경에 김이 서려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상대방은 지금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이 상대방이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도조차 우리는 인정하기의 재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를 해줄 때 구성원들은 본인의 노력, 시도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알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동기로 전환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영하기는 앞서 이야기한 DARN에 대한 부분들을 리더들이 잘 캐치해서 거울처럼 잘 돌려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뭐뭐 하는 것 같네요. 뭐뭐처럼 들리네요. 이렇게 거울로 그 이야기들을 다시 비춰서 꽃송이를 잘 따서 돌려주는 것. 그것을 반영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주체는 바로 구성원 본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기는 반영하기를 마치 꽃송이를 따서 돌려주는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요약하기는 꽃다발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이 구성원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노력들, 시도들 또한 양가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잘 모아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 있고 그 중요성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들을 이 요약하기 문단을 통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기 강화 코칭을 요약을 해보면 반사적으로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양가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주면서 질문을 잘 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 관계 형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상대방이 변화의 단서를 드러내는 순간들을 잘 포착해서 그것을 잘 꽃송이를 또는 꽃다발을 돌려주는 그런 대화의 습관들을 통해서 구성원이 안전 규정에 대해서 동기를 잘 유지하고 또한 유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기 강화 상담적인 코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안전 코칭 리더십 장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